박근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엄청난 지금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예상할 수가 없었죠. 예상할 수 없는 이유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법으로서 그 임기를 보장받죠. 분명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거를 보장받아야 돼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혐의만을 통해 가지고 의혹만을 통해 가지고 검찰총장에 대한 무슨 감찰을 지시를 하더니 결국에는 직무 배제까지 시킨 것입니다. 질문이 드는 거는 그거겠죠. 왜 도대체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식적이지 않는 일을 저지르는 것일까? 이유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뭔가 위험 감수를 부담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나마 상식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등을 돌린다라고 해도 그런 위험 감수를 한다라고 해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반드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금 짓을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도대체 이 세력이 이 586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 친문 친노라고 하는 세력이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었을까?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일까? 그 계기는 간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죠. 저는 예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존재할 수가 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의견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오로지 법치라고 하는 기준에서 봤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 그게 제가 시종일관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추미애 장관도 이 생각을 공유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추미애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길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오늘 제가 그 점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추미애 장관의 이런 식의 직무 배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가 문재인 대통령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보도가 됐었죠. 추미애 장관이 그런 식으로 발표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두 사람의 생각이 지금 일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발표하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표면적으로 계속해가지고 뭐를 강조했습니까? 추미애 장관과 자꾸 싸우지 마라. 뭔가 좀 잘 해봐라. 뭔가 이렇게 협력해서 해봐라. 계속해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조차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를 한다라는 사실이 발표되기 직전에 보고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나 큰 사안이 발표되기 직전에 보고가 된 것이에요.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해 주는 거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가 추미애 장관의 의지에 의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의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은 그냥 더 거대한 세력이 지금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세력이 지금 바로 뭐겠습니까? 친문, 친노, 그 586 세력이 바로 그 거대한 세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직무배제를 시켰던 것일까요? 크게 지금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우선 일단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금 한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불법 사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재판관들에 대해서 판사에 대해 가지고 사찰을 진행했다라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거는 재판관 판사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을 정리해 놓은 보고서를 지금 뜻합니다. 요컨대 이런 식이에요. A 지금 판사 같은 경우는 기소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한다. 라든지 그리고 또 B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왜? 검찰 내부에서 공소 과정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 뭔가 공소를 담당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런 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판사의 성향을 지금 정리해 놓은 거 그거를 지금 불법 사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뭔가 수업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교수님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시험 출제 경향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불법 사찰을 한 것이다. 교수님을 지금 불법 사찰한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꼴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지금 뭐냐면 채널A 사건 및 한명수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이거를 지금 두 번째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채널A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거부터 일단 추미애 장관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세 번째로 지금 얘기하는 협조를 뭐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통상적인 얘기고, 네 번째가 지금 뭡니까?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험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겠어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너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너 지금 행동하는 거 봤을 때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5가지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법리적인 거, 법치에 지금 어긋나 있는 거, 그거를 지금 기반으로 해가지고 직무 배제를 시킨 것이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드러나 있는 어떤 범죄 사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검찰총장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입니다. 행실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들 마음에 지금 안 든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떤 방향,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 그 계획에 어긋났다라는 이유로 야 너는 보수 쪽이지, 야 너는 정치적이지,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직무배제를 시킨 겁니다. 왜 도대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간단한 것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해야 되는 일, 그거에 충실한 게 답니다. 그랬더니만 무슨 뭐 선거 개입 문제가 됐건, 뭐 옵티머스 문제가 됐건, 옵티머스 뭐 라임 사태가 됐건,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소신에 맞춰가지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니까 드러난 것, 그게 답니다. 최지원 감사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자,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할 때 굉장히 조금 흥미가 가는 이유 한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이게 지금 이유로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추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8년 11월쯤에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한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검사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부터 언급이 됐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지금 중앙일보 회장을 만날 수가 있냐. 그런 식으로 만나다 보면은 그 당시에 진행 중이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비판이 많았었죠. 특히나 뉴스타파도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추미애 장관이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사람이 만난 배경 자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거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공격이 있었습니까? 한창 그 당시에 이슈였던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회계와 관련된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게 서울중앙지검인데 거기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검장이 어떻게 지금 홍석현 회장과 만날 수가 있냐. 이거 자체가 재판에 지금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재판에 지금 신뢰성이 훼손이 됐다.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밝혀진 것이죠. 추미애 장관의 발표에 의문이 뒤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법무부가 밝힌 홍 회장 관계 사건이 당초 알려졌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건이 아니라 변희재 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변희재 씨 사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JTBC가 무슨 뭐 태블릿 PC를 갖다가 조작해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그 이제 뭐 재판 과정에 들어갔던 거,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드는 것이 이것이에요. 현재 지금 법무부와 현재 지금 추미애 장관의 논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까? 홍석현 지금 회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났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태블릿 PC와 관련이 돼 있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나게 됨으로써 재판에 지금 심각한 어떤 신뢰성이 훼손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윤리 그런 것들이 위반이 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가 돼야 된다. 그 논리 지금 아닙니까? 뒤집어서 그러면 생각해 본다면 추미애 장관은 지금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태블릿 PC와 관련돼 있는 그 지금 재판 자체가 신뢰성이 없는 재판이었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블릿 PC와 관련된 재판은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홍석표 회장과 만난 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태블릿 PC와 관련된 재판도 신뢰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홍석표 회장이 만난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낸 논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은 지금 어떤 쪽을 선택을 한 겁니까?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을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에만 지금 몰두를 하다 보니까 태블릿 PC와 관련된 것도 신뢰성이 없다. 이런 식의 지금 논리를 만들어낸 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도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추미애 장관의 논리라고 한다면 윤 총장과 홍 회장의 만남으로 태블릿 PC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추 장관의 논리 흐름을 갖고 본다면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나 최순실 씨를 재판한 것이나 다 무효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최순실과 관련된 재판도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논리가 된 것입니다. 글쎄요, 이 정도의 지금 간단한 논리를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추미애 장관이 아니 추미애 장관한테 명령을 내렸을지도 모르는 그 세력이 몰랐던 것일까요? 아마 저 생각에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해가지고 검찰총장이었을 때 드러나게 될 어떤 사실들이 훨씬 더 위험한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쪽에서는 JTBC의 당시의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와 다르지가 않아요. 관심이 생기는 부분은 과연 그렇다라고 한다면 탄핵에 대해 가지고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손석희의 JTBC가 앞으로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 그 점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